당신의 계좌를 더블업시키는 골든타임 더블 밸류업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세트입니다. 네, 오늘 장이 시작은 안 좋고요. 지난 금요일도 안 좋았고요. 제가 좀 없으니까 많이 시장이 좀 무너졌던데. 네. 오늘 이제 돌아왔으니까 다시 오늘 힘을 좀 실어줘야겠죠? 네. 8,000포인트 고지전. 맞아요? 네. 뭐 여전히 한 며칠 동안. 네. 근데 오늘은 이제 10시 전후로 장이 좀 바뀔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바라봐야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하여튼 7% 빠지면 7,000 미치고 7% 오르면 8,000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같이 저희와 함께 설명해 주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불안한 날은 아무래도 설명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말씀하시기가 조금 부담되긴 하죠. 네, 아무래도 뭐 부담은 되는데 네. 또 좋은 일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그렇습니까? 긍정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일들도 좀 있어요, 많이 시장에? 물론 우려되는 일들도 많이 있긴 한데 또 우리 주말 사이에 노무라에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굉장히 좀 상향을 하는 모습 2배 이상. 400이었던가? 네, 기존보다 네. 2배 정도를 높였고요. 더불어. 네, 이런 부분들이 당장은 반영이 된다 하지 않더라도 결국엔 쌓여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조금만 해소된다 하더라도 네. 그 힘이 갑자기 또 받을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조용조용 지금 당장 발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쌓여가는 게 중요한데 외사 쪽에서 주말 사이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들을 보면 이제 장기 계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풀어냈어요. 그래서 TSMC랑 좀 비교하는 부분들도 보였고 TSMC가 이렇게 예전에 애플과 장기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체결이 되면서 이 시장에서 TSMC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시클리크 업종에 대한 이런 PBR로 계속해서 좀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네. PER로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쪽이 외사 쪽에서 주말 사이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그게 오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바로 주가 흐름으로 당겨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상승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은 좀 지금 약간 8시 46분에는 빠지고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장중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빈센트님이 오늘 왜 이렇게 두꺼운 양복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거요? 네. 이 여름 건데. 이게 여름이에요? 네. 보기에는 이게 약간 모직처럼 이렇게 네. 보이는데 네. 좀 시원한 거구나. 깃털 같습니다. 좀 약간 좀 돈 좀 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주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다 주었다. 어디 헌어 쓰고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빈센트님 근데 뭐 이제 댓글이야 뭐 우리가 일일이 다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네. 약간 좀 그런 건 있어요. 사람의 뭐 이제 이런 댓글. 네. 이제 빠졌다고 지금 약간 마음 상하신 분들 좀 계십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프로는 어떻게 보셔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오늘 올라갑니다. 올라갑니까?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뭐 통계는 통계일 뿐이라고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좀 보여드릴까요? 뭐 있어요? 먼저 화면 한번 보시면 네. 올해 들어서 어저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폭이 꽤 컸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까지 합치면 지난 올해 들어서 하락률 탑 10 중에서 거의 상위 랭킹.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3번째로 하락폭이 컸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번째로 하락폭이 컸는데 그 하락한 다음 날 주가가 오를 확률과 하락할 확률입니다. 두 개 똑같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네. 그날 큰 폭으로 하락했으면 다음 날 바로 상승했을까 하락했을까를 쭉 봤더니 네. 실제 하락률 탑 10 중에서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 한 70%, SK하이닉스도 한 70%가 상승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 딱 이 모수가 딱 3번 아니에요 지금? 아니죠 10번이죠. 네, 탑 10. 그러니까 이제 올해 들어서 그래요? 하락률이 가장 근데 컸던 어떻게 거 33.3에 10번 중에 66.6이 나오나? 그러니까 동일했다는 거죠. 그동안 그래요? 공조가 있다는 건데 네. 이게 좀 중요하죠.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올랐고 최대는 얼마나 올랐고 최소는 다음날 떨어졌다면 얼마나 떨어졌을까? 를 평균적으로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네.
평균 한 4.3%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 경우는 한 3.9% 상승했고 예? 다음 날 가장 많이 많이 오른 오른 거는 13.4%로 온 적이 있고 가장 크게 하락했던 달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1.7%. 네네네. 자, 오늘 우리 장에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크게 떨어졌잖아요. 네. 물론 통계는 통계일 뿐이라고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올랐었다 말씀드리면서 근데 만약에 이틀 연속 하락했다라고 하면 하락폭이 꽤 컸다라는 그런 통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한 경우에 하락폭이 꽤 큰데 네, 이틀 연속 하락한 다음 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조사 안 했죠? 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네, 머릿속에 있습니다. 아, 그럼 네. 머릿속에 있다고? 네, 왜냐면 무조건 올라가죠, 그때는. 내일 하려고. 아, 그럼 내일 하려고. 당연하죠. 무조건 올라가죠. 여튼 금요일 많이 빠졌으니까 네. 금요일 이후에 과연 크게 빠진 날 다음에 어떻게 되나 이제 과거 맞습니다. 예, 데이터를 좀 보니까 이런 네. 결론이 나왔더라. 네. 오늘 올라갈 확률이 그래서 한 70% 가까이 되더라. 통계는 통계일 뿐. 통계는 통계일 뿐. 하지만 저는 10시 전으로 항상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본다면 10시 전이요. 네, 빠르시네.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어.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네, 아침에 빠졌다가 일단 삼성전자는 보합까지는 올라왔고요. 네. 하이닉스는 아직 마이너스 1점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현대차도 한 2% 가까이. 지금 이제 주요 종목들 좀 몇 개 볼까요? 현재 상황? 네, 일단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엄청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0.3% 상승 출발이 지금까지는 좀 예상이 되고요. 역시나 삼성전기도 1.09% 상승 그리고 역시 시장이 좀 불안감이 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금리가 좀 부담이긴 하죠. 그러니까 KB금융이 또 1.4% 정도 상승하는 흐름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 주말 사이에 또 특허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머크와 알테오젠 쪽으로 계속해서 좀 승기가 좀 잡혀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특허 분쟁 관련돼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일리아 관련돼서 또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이슈가 주말 사이에 또 나오면서 알테오젠이 2%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지금 로보티즈도 2%, 로봇주들도 다시 한번 오늘 좀 힘을 내주려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좀 중요한 건 스페이스 X 관련돼서 IPO 이야기가 또 주말 사이에 좀 윤곽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IPO 관련돼서 5월 20일에는 투자 설명서가 공개되고요. 로드시조는 6월 4일 그리고 나스닥 상장과 거래는 6월 12일에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스피어라든지 HV,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스페이스 X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오늘 좀 시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런 양상들이 시장에서 근데 미국에서 이야기 나오는 걸 보니까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하게 되면 블랙록도 지금 투자한다 그러고 네. 이쪽으로 자금 쏠림이 나올까봐라는 그런 우려들도 좀 나오고 있기는 다른 하더라고요. 종목들 네. 떨어질까봐? 그래서 일단 기존에서 좀 수익 실현을 하고 이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현상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대여가 IPO를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과연 우리나라 우주항공 쪽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오늘 좀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스페이스X 관련해서는 네. 그 미래에셋 벤처 투자. 예, 벤처 투자 이쪽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미래에셋 증권도 역시 뭐 좀 네. 받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뭐 많이 가요? 뭐 인텔리안테크 뭐 이런 건가? 스피어, HVM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가는데 지금 네. HVM은 14% 지금? 상승 중이에요. 네. 우와. 그리고 스피어는 9.7% 상승 중이고요. 미래에셋 네. 증권은 2.8%. 그러니까 스피어랑 HVM은 직접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리포트가 또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직접적인 밸류 체인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가 좀 확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14%, 9%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 스피어 차트 좀 보이세요? 스피어. 네. 네. 사실 스페이스X 상장은 뭐 다 알려진 얘기긴 했는데 네. 날짜도 뭐 다 대충 나왔었고. 기간이 좀 당겨졌으니까. 기간이 당겨졌죠.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오늘 좀 중요한 흐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건 이 종목이 이 가격 라인 딱 여기서 계속해서 저항대를 그게 맞았었잖아요. 얼마예요? 49,200원 정도의 49,200원. 가격대인데 뭐 49,000원 초반에서 한 네. 5만 원 정도 이 박스를 오늘 만약에 돌파해 준다면 네. 저는 추가적으로 55,000원 이상의 가격 라인도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실적으로 이제 앞으로
스페이스 X 관련된 수주를 계속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가격 라인만 돌파를 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추가 상방은 좀 열리지 않을까. 이때를 좀 보면 2월 달도 그랬고 4월 달, 5월 달 계속 여기가 저항대로 좀 강하게 작용이 됐어요. 이 가격 라인이. 근데 지금 스페이스 X 관련돼서 말고는 시장이 또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이슈는 좀 부재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으로 분위기가 잡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돌파가 되면 추가적인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군들이 같이 좀 연동돼서 힘을 받아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관련돼서 움직임은 없을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네. 움직임 있죠. 네. 굉장히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루빈 관련된 이제 일정 업데이트도 중요하게 보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메모리 수요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그 근거로 봤던 게 추론 시장의 확장이었습니다. 근데 관련돼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추론 관련된 이야기가 과연 나와주는지 이거 좀 시장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자금 조달 이슈가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계속. 근데 이 부분 관련돼서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 좀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이슈가 나와줄지 이거를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저께는 이제 금요일 날에는 좀 빠졌어요. 4% 정도 빠졌는데 이제 미국과 중국의 회담에서 생각보다 실익이 없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 H200 이제 사도 된다라고 했는데 중국 쪽에서 막상 우리는 자국 반도체를 좀 키우겠다라는 스탠스로 나오고 있다라는 쪽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주가를 좀 끌어내렸는데 충분히 좀 승산은 있어 보인다. 엔비디아 이번 실적 발표 때도 분위기 전환은 시켜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H200 관련돼서 약간의 이슈가 있는데 미국 측에서 옵션이 있었잖아요. 사실 판매량의 25%를 리펀하는 것과 또 미국을 경유한 것을 꼭 사라 그랬으니까 중국 쪽에서도 사실은 그것은 미국이 안 판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는 특히 이제 실적 발표가 거진 마무리되고 시장의 중심은 이제 매크로로 가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경계감을 쭉 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까요? 뭐 계속해서 올해 내내 잡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인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대부분 지금 유럽 쪽에서도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는 부분 지금 미국도 이번에 금리 인상 확률이 50%로 또 연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기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물가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지금 또 이란과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긴장감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라서 이거를 뭐 영향을 계속 준다라고 보기도 어렵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다 무조건 이렇게 보기도 좀 지금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시장이 그래서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국면으로 또 간다고 한다면 분위기는 또 바뀔 가능성은 저는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가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지금 숫자로 보여주는 쪽을 너무 긴장해서 매도를 하거나 그러기에는 좀 저는 지금은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간 게 무서운 거는 예를 들어 이번에 금리 한번 올린다. 이게 무서운 거는 이번 올리고 그 다음 금리 상승이 얼마나 더 갈지를 모르니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지금의 금리 상승은 한 번 그 이상은 어렵다. 요게 답이 나오는 순간 사람들의 심리를 지배하는 순간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이슈가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다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유 정프로님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빈님님. 걱정합니까? 자 그리고 시장은 아까보다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삼성전자나 뭐 다른 친구들도 조금 하락폭이 좀 줄어들면서 약간 빨간불로 바뀌는 친구들도 생겨나고 있고 분위기는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오늘 예상 지수가 물론 이제 뭐 7,368 요즘 나오는 게 맞나요 지금? 마이너스 1.6? 네, 7.368 마이너스 1.6% 하락 출발이 좀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업
개별적으로는 좀 좋은 이슈들도 있기는 했어요. 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두산도 그 SK 실트론 관련돼서 100% 지분 인수 이슈가 나왔습니다. 결국 두산 자체도 체질 자체를 AI 기업으로 완전히 변모를 했는데 전공정부터 이제는 후공정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다 가질 수 있는 기업이 됐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1.8%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좀 이어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LG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랑 같이 합작을 해서 지금 전체 전 세계 공장을 AI 팩토리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랑 같이 AI 플랫폼 협력 이슈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런 대기업들이 엔비디아라든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사업 방향성을 계속 갖고 가고 있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요즘 LG 그룹주들이 좀 하드캐리를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랑 반도체의 양대 산맥이라고 한다면 물론 LG전자는 약간 아직까지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봇 관련돼서도 네. 가정용 로봇인데 이게 현대차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시각도 있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지금 LG전자와 현대차가 또 로봇 쪽에서는 양대 산맥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세가 좀 강하게 이어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디지털 트윈 엔비디아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제 접목을 해서 팩토리로 만든다는 건데 네. 가상 공간에서 이미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리다 보면 뭐 병목에 대한 부분들, 장비에 대한 배치, 여러 가지 시간이나 금액적인 부분들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이런 협력을 통해서 LG전자가 본인들에만 국한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솔루션 자체를 관제 시스템을 다른 기업들까지도 적용시킬 수 있는 쪽으로 확장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 쪽으로. 근데 저는 로봇 쪽으로는 비록 가전 쪽에 좀 더 집중돼서 아쉽다라고 해도 네. 이쪽 관련된 사업은 상당히 좀 유망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LG도 시작됐네요. 중요한데 오늘 네. 시장의 이목은 삼성전자에 쏠려 있는 날이니까요. 자, 장이 시작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네. 삼성전자 양전 양전 0.37%. 네, 약간 플러스 전환했고요. 하이닉스도 아직은 뭐 마이너스 1.3 정도 되는데 1.3% 정도 되는데 네. 요것도 뭐 장 중에는 네. 네, 다시 플러스로 올라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 된다면 뭐 답이 없다라고 왜 하지만 내 말은 안 들으신 거예요?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가 좀 아쉽네. 현대차 2% 마이너스네. 현대차도 좀 플러스 갈 때 됐는데. 야, 근데 삼성전기는 여전히 플러스 1%. 네. 방산이 좋나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8% 플러스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는 미래에셋증권 역시 LG전자 뭐 이런 친구들 그리고 삼성화재, 뭐 현대로템, 네. SK텔레콤 등등이 비교적 플러스로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장 초반이니까 변동성이 좀 큽니다. 상한판 한번 볼까요? 또 떨어지고 있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본 게 네이버 증권이라 네, 그럴 수 좀 늦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상한판 한번 보여주세요. 말 잘못했네. 오늘 시가총액 종목들을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9%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2.8%, SK 스퀘어도 마이너스 2.7%, 현대차 마이너스 3.7%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가운데 스페이스 X 관련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3%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SK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만 1.1% 상승,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눈에 띄는 상승이 나옵니다. 9.4% 정도 상승 나오고요. 이오테크닉스도 1.7% 상승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소부장 쪽이 그래도 코스닥 안에서는 좀 강세가 예상이 되고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장 초반이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 자체가 약간은 눈치를 확실히 보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금리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리고 금요일날 워낙 6% 가까이 빠지는 시장의 분위기를 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분위기가 오늘 후반까지 가는지의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은 좀 살아있다라는 걸로 확인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뭐 당장 빠지니까 당장 산다 이런 느낌보다는 너무
막 마음적으로는 사실 저도 빠질 때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 숫자 자체가 보기가 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네. 이 분위기를 오늘 장 초반에 이제 투매에 동참하시는 것보다는 분위기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 좀 흔들림은 미증 시랑 마찬가지로 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프로님 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미안하다고. 왜냐하면 미안하다고 내 채팅창 몇 번을 썼는데 맞아. 아주 간절히 원하면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치킨 샀잖아. 미안합니다. 아이고 참. 네, 미안해요. 네. 네. 아, 네이버 증권 왜 이렇게 느린 거야? 네, 저도 이제 HTS 켜야 되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 많이 좀 빠지고 있네. 왜? 아니, 뭐 외국인들 던지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네. 팔고 있어요.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4,800억 매수해주고 아하. 매도하고요. 그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또 받아냅니다. 기관은 1,500억 정도 사고 있고 개인은 3,80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이 그래도 좀 받쳐주는 건 저는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 노사 관련된 이슈가 분위기 반전이 좀 되는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장중에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좀 무드 자체가 긍정으로 갈 수 있는 쪽에 분위기만 가닥만 좀 잡혀준다라고 한다면 네. 삼성전자부터 해서 분위기는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정부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개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더 안 좋은 국면으로 치닫을 물론 지금 저도 상당히 좀 이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더 여기서 안 좋을 국면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면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일부 이제 되돌림에 대해서 강한 무게가 쏠리고 있는데 그래도 하단이 어딘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 보고서들이 나왔잖아요. 코스피 전반적인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로 보면 하방이 있다면 어디까지입니까? 일단 오늘 좀 지지를 받아야 되는 중요한 라인은 7,200선으로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7,200선이 지난번 아랫꼬리가 달렸던 그러니까 5월 7일 그리고 5월 8일에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 7,300에서 200 정도 라인이었기 때문에 네. 이 라인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투매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7,200선 쪽에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뭐 시장 자체가 분위기 반전이 확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랫꼬리 달리면서 매수세가 더 우위를 보인다고 한다면 추가 하방에 대한 것은 좀 하방 경직성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횡보를 한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은 이 구간 지켜주는지를 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오른 것은 많이 없고 빠질 때는 더 열심히 좀 빼는 그런 모양새인데 중요한 라인까지 또 왔습니다. 코스닥 보면 지금 여기 1000을 지켜주는지 여부가 참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중요하긴 하지만 코스닥은 1000이 이탈되는 순간 아마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많이 좀 위축이 되고 그리고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더 급속하게 속도가 좀 붙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에 대한 지지 여부가 코스닥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0 무너지면 아유 싸네 사는 게 아니고 1000 무너지면 야씨 끝났다 코스닥 이러면 다 도망간다 이거죠?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좀 더 왜냐하면 주도주들도 같이 빠졌잖아요. 같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주도주로 가자. 숫자가 잘 나오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좀 보일 가능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증시가 회복력을 어느 정도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딜레이되지 않고 단기적으로 회복력을 보이느냐에 좀 문제일 것 같은데 저는 단기적으로 회복력이 이번 주 안에 제가 월요일만 또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회복력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 발짝 뒤에서 진득하니 보면 사실 하락의 가장 큰 뇌관은 금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 금리라는 게 유가의 상승을 보면 오를 거라고 대부분 생각했었지만 실적 시즌에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쵸. 그런 뇌관을 밟고 주가는 상승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실적이 끝나다 보면 사라지다 보면 이제 금리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유독 지난주에 전 세계에서 금리 결정하는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이 그렇죠. 가장 크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정현진 프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하나둘씩 이제 세문할 텐데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2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 1분기에 좋았던 것만큼 2분기에 더 좋잖아요. 그럼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커진 또 큰 모멘텀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이렇게 피해야 되는가? 와 많이 빠지네. 네. 피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3% 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비슷해요 지금. 와, 이렇게 피하시진 말자. 그래요? 네, 이렇게 피하지는 빠지지. 말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나오면 네. 저는 그때는 매수 기회로 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오늘같이 이렇게 빠지는 시기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땐 분명히 시장이 물론 V자 반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서 급하게 매수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워낙 가파르게 7천부터 8천까지 갔기 때문에 네. 기간에 대한 조정이 나올 것을 염두를 했을 때는 저는 기회로 삼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저도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아니 이렇게 던질 일인가요 오늘? 아니 우리가 혹시 뭘 못 파악 못한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악재는 우리가 다 한 번씩 거론됐던 악재일 겁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오느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오느냐, 아니면 그 악재를 지려밟고 강한 모멘텀이 있느냐에 대해서 시장은 셈을하겠죠. 그러니까 왜 한참 막 올라갈 때 이제 그 꼭지에 어쨌든 꼭지 그쵸. 오기 전에 잘못 팔면 네. 괜히 마음 다치지 마시고 꼭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팔아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지금을 그때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건가? 아, 찍고 내려왔으니 이쯤 되면 네. 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많이 팔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지금 시간이 네. 이제 10분 지났는데 음. 와, 뭐 분별로 막 계속 엄청 매도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왜? 장 초반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8천을 찍어줬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했죠. 8천 찍자마자 내려와서 아쉬웠는데 네. 장 후반에 오히려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한 2%대 하락폭에서 6%까지 하락하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 오늘 개인적으로 가장 베스트 그림은 차라리 장 초반에 팔 물량들은 다 팔고 나오고. 좀 오후장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게 오히려 내일 증시 그리고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더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좋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빠지는 시장을 보면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말 사이에 저도 계속 좀 시장을 보고 여러 가지 좀 찾아보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증시라던가 이 시장이 지금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빠질 때 사자에 대한 의미는 아니지만 하방 경직성이 발생을 했을 때는 매수에 대한 거를 좀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보시는 것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확인을 하시면서 너무 부담 갖고 너무 네. 그러니까 어려워하시기보다는 장기 그림을 계속적으로 좀 상기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주식 계좌를 이제 대여 가능하게 이제 해놓을 수 있잖아요. 네, 대여 가능하게. 예, 그럼 이제 그 곧버스 아니 저희 하여튼 이모는 뭐 이렇게 저 뭐라고 하면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네. 빌려 가잖아요. 아 오늘 아침에 빌려 갔네. 빌려갔다? 네. SK 하이닉스 빌려. 근데 그거 하면 얼마 줘요 나한테? 내 빌려주면? 종목마다 좀 다르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얼마? 다르지 않을까요? 빌려드리. 아니 그 빌려주면 이 사람들이 네. 하고 나한테 돈 주잖아요. 아, 그쵸. 너무 좋은 건데요. 그냥 그렇죠. 천천히 중장기 시계로요. 밀리면 사세요. 조금씩. 그럴까요? 네. 좀 더 살까? 네, 밀리면 조금씩 사는 게 답입니다. 예. 왜냐하면 펀더멘털이 아직은 건재합니다. 음. 그 이재현 대표는 오늘 어쨌든 삼성전자의 노조 이슈 네. 이제 한 50분 뒤일까요? 뭔가 발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노조 이슈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철저히 주식 시장 참여자로서 이야기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죠. 물론 각각의 이해관계는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시선 자체도 글로벌 쪽에서도 불안해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이 얘기 들었을 때 불안해서 이제 문의를 하는 정도일 수 있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런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뉴스를 체크해 보니까 이런 노조 이슈가 있을 때 지금 중국과 일본은 더
공격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장은 기술적인 격차가 워낙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러기 당장 따라잡기는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고 좀 아쉽게 느껴진다. 지금은 투자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슈가 자꾸 나오면 외국 쪽에서도 그렇고 물론 못 샀던 분들이 이런 노사 이슈를 통해서 매수에 대한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네. 시장이 말해주잖아요. 시장이 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고 저 역시도 저는 시장이 상승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시장이 받아들이는 대로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합의를 하면 상처는 남습니까? 어떨 것 누구의 같으세요? 합의를 하면 네. 어떻게 합의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합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뭐 노조가 뭐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그건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고 또 네. 기업들은 기업 나름대로 뭐 협상하는 게 의무긴 한데 원칙은 몇 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원칙.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줘, 그다음에 보너스도 다 줘, 다 주는데 성과급을 이제 주는 거잖아요. 보너스가 성과금 아니에요? 아니 달라요. 보너스는 보너스대로 주고 아하. 성과금 따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금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것도 네. 제도화해서 달라는 거잖아요. 15%. 네. 네. 이거는 난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주주들은 그 요구를 할 수 있죠. 회사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그게 요구를 할 수 있죠. 네. 영업이익이 15%는 우리 주주들한테 달라. 이거는 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노동자들도 그 주식을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5% 갖고 있으면 네. 그렇게 요구하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뭐 영업이익이 얼마 났으니까 나에게 15%는 그러니까 매년 달라는 거지 매년. 맞아요. 매년 이렇게 제도화해서 달라는 거는 회사가 그걸 들어주는 것 자체 난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지금 그 짓거리를 해나가고 네. 지금 삼성전자와 함께 지금 이렇게 가는 건데 나 이거는 그 회사 운영 원칙에 맞지가 않다. 자본 이동 운영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요구를 하는 건 난 뭐 5억 요구할 수도 있고 10억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번에. 그러나 이런 그 법제화해서 만드는 거 이거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법이라는 거, 규율이라는 거 만들기도 되게 조심스럽고 한번 만들면 상당히 또 지속성과 유효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도 안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가 제시한 거 보니까 뭐 5억 몇천, 그러니까 평균 네. 따지면 5억 몇천에 또 뭐 주택 구입 뭐 보조도 해주고 하는데 그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 성과급을 준다는 것조차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라면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아니 어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한 해 성과급으로 5억 얼마를 받았는데 이게 모자라다고 할 수 있나요? 이건 정도의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요. 다니시는 분들의 마음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와 이건 좀 맞아요. 과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될 현실인데 이런 게 있잖아요. 돈을 많이 잃어보거나 많이 벌어보면 또 그 진면목이 나온다고. 지금 하루빨리. 제가 아니, 저 그런 얘기 아니고. 네. 네 하여튼 뭐 굉장히 뭐 아마 대부분은 또 우리가 뭐 노동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습니다. 뭐 저희가 좀 제 얘기가 불편하게 들리셨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 얼마의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맞습니다. 일단 그 원칙에 있어서는 난 그건 맞지 않는 원칙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정도의 문제로 따져보면 정도의 문제도 좀 과하다. 네. 두 가지 나눠서 보더라도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또 다른 생각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빨리 시장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사이에 지금 더 네. 빠지고 있어요. 7,100까지 빠졌어요. 쳐버리겠네 이거. 네. 와 씨. 네, 오늘은 초반에 변동수준이 5% 있습니다. 가까이 빠지네 지금. 네. 네, 코스닥은 뭔데 오르지도 않았는데 얘는 왜 5%가 빠지냐고. 그러니까요. 제일 억울한 시장이 코스닥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주말 사이에 되게 호조 이슈가 있었는데도 5% 정도 하락이 나오고요. 뭐 금리에 대한 아무래도 부담 감은 제약바이오 이제 섹터 쪽에는 좀 제일 부담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결국에는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하락폭을 더 확대를 시키는 것 같고요. 알테오젠도 5%, 코롱티슈진 5%, 삼천당 제약 9%, 리가켄바이오 11%, ABL바이오 8%. 오늘 제약바이오 위주로 또 많이 빠지는 모습이 결국 금리에 대한 부담이 지금 시장을 좀 가장 짓누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꽤 낙폭이 지금 커진 상황인데 제가 아까 지수 말씀드렸어요. 7,200 관련돼서 좀 안 깨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후장까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빠졌으니까 빨리 던져야 돼. 이 시각보다는 오늘 노사 이슈 어떻게 되는지 장중에 또 어떤 이슈 나오는지 좀 체크해 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좀 오후장에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즉 대장주와 시가총액 1등, 2등이 3월 초 이란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틀 연속 하락한 게 이례적인 날인데 오늘도 그런 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100종목까지 하나도 빨간색이 네. 없고요. 이것도 네이버 증권으로 보는 거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조금씩 다른데 거진 없다고 보면 되죠. 네, 없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빠진 친구들은 뭐가 좀 많이 빠졌나요? 하락. 뭐 많이 빠졌네요. 한미반도체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네요. 지금 18%? 네.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잘 안 나왔어요. 맞아요. 한미반도체 네, 실적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금요일날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18% 정도 빠졌는데 삼양식품보다도 훨씬 안 나왔다고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미반도체 쪽에서 막 급하게 우리가 이제 미국 쪽의 공급망을 이제 미국 쪽에 법인을 세워서 미국 시장 타겟하는 법인을 좀 활성화하겠다 뭐 이렇게 뉴스를 또 냈는데 그 이후에 시장에서 반응이 영 없더라고요. 왜냐면 한미반도체를 그동안 바라봤던 시선이 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TC 본더 관련돼서 굉장히 튼튼한 공급망 기업이다라는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항상 잘 나오는 기업. 이 이미지가 워낙 강했는데 이제 실적이 미스가 나면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부러진 거기 때문에 그게 좀 하락세가 나왔고요. 61선을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아랫꼬리는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HBM4 시장에서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이야기한 거는 HBM4 시장에선 여전히 우리의 위치가 공공히 하고 있고 이번 실적 이렇게 부러진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미국 시장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행히 61선이 깨지는 않는 모습인데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진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61선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 30만 원 지지 여부 꼭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 HPSP 흡프스프는 5% 가까이. 맞습니다. 와, 희한하네요. 이 안 좋은 장에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지금이 공포의 가장 극단을 지나고 있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까? 네. 흡프스프가 정프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지은 대표님, 오늘도 또 일정이 또 많이 있으시죠? 네, 오늘 일정이 또 굉장히 많은데 좀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이렇게 시장 많이 올라왔을 때 유튜브도 채널 다시 시작을 했는데 하필이면 또 시장이 많이 빠져서 이런 부분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장 막판일 것 같습니다. 장 막판에. 왜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은 소폭이지만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장 초반에 좀 강하게 흔들림이 나오는 가능성이 저도 좀 그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은 장 초반에는 뭐 매수나 매도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강하게 취하시기보다는 장 후반부에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들이 그대로 지켜지는지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그림을 보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여전히 기회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지금의 하락의 가장 근원은 삼성전자 이슈와 금리라는 것이죠. 네. 네, 두 가지가 다 더 불거지면 하락폭이 좀 있을 거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결의 기미가 보르면 빠른 베타, 즉 상승폭이 있을 거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지은 대표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휴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식사나 같이 한번.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좋네요.
예,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